어제 하락으로 걱정하신 분들 많이 계셨을 텐데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좀 지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지만 지금 우리 LG전자는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죠. 자, 그래서 떨어지더라도 오늘처럼 박스권, 바닥권 구간에서 이러한 유의미한 상승들이 좀 나와줄 겁니다. 자,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제 영상 보시면서 아니 뭐 바닥권인 건 알겠는데 이 바닥권에서 호재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왜 상한가는 안 가나요? 왜 V자 반등은 안 나옵니까? 하시면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근데 제가 계속 좀 강조를 드리지만 장세 상황 어떻죠? 현재 지금 당장의 급반등이 나오긴 힘든 상태죠. 왜냐? 아무래도 이 거시경제, 제가 매번 짚어드리는 매크로 이슈가 우리 시장의 발목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 명심하셔야 하는 건 최근 흐름처럼 위아래를 좀 흔들면서 다소 잡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LG전자 분명히 조만간 묵직한 상승 추세를 이어갈 만한 완벽한 상승 흐름으로의 전환 한번 보여줄 겁니다. 거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좀 말씀을 드리는지 매크로 이슈부터 해서 차트, 그리고 숨겨진 역대급 수주 모멘텀까지 세력의 의도를 통해서 하나하나 다 뜯어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들만 온전히 내 걸로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LG전자가 왜 당장 큰 상승보다 변동을 좀 보여주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시장의 팩트부터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식을 잘 알려면 아시겠지만 내가 가진 종목만 보면 안 되고요. 이 종목이 처한 환경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화면에 띄워드린 연준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정말 무시무시하죠. 연준 인내심 잃었다. 월가 연내 3회 금리 인상 파격 전망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장은 이제 금리를 인하하겠지. 올해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좀 내리겠지 하면서 김칫국을 마시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워시 의장을 비롯한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 스탠스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 않으니까 금리를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올해 안에 3번이나 더 올릴 수 있다는 공포감이 월가를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금리가 올라가거나 고금리가 유지되면 대형주들에게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외국인, 이 기관 투자자들이 본인들이 보유한 이 자산 분배를 할 때 위험 자산으로 보는 이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안전자산인 채권이나 현금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뭐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들은 이 글로벌 자금의 유출입에 직격탄을 좀 맞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LG전자가 아무리 장사를 잘해도 시장 전체의 유동성이 좀 묶여 있으니까 주가가 무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자료 뭡니까? 물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유가 고환율의 생산자 물가가 8%대 상승, 중동 전쟁 충격 쌓인다라고 되어 있죠. 전월 대비로 무려 9개월 연속 상승을 하면서 실물 경제에 가해지는 물가 부담이 갈수록 좀 가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 뭡니까? 생산자 물가죠.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가 아니라 생산자 물가가 올랐다는 건 기업들이 제품을 만들 때 들어가는 원자재 가격, 그리고 물건을 나르는 물류비, 환율, 이 분압이 엄청나게 커졌다는 뜻이에요. 특히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이 계속되니까 국제 유가가 좀 요동치고 그로 인해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고환율이 유지되고 있는 거죠. 자, 물론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된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뭐 해소된다고 해가지고 단기간 내에 환율 안정화가 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복구에도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자본 때문에 가전제품이나 전장 부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우리 LG전자 입장에서는 원자재를 수입해 올 때 환율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거 뭐 마진율 깎이는 거 아니야? 라는 이 시장의 우려가 계속 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전월 동월 대비해서 8%대 급등이라는 숫자는 투자자들의 어떻게 매수 심리를 좀 일시적으로 꺾이게끔 만드는 충분한 악재였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죠? 그리고 하나 더 보시면, 제 기사 보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100% 핵 사찰 합의 거부하면 협상 취소를 하면서 초강수를 좀 두고 있습니다. 대선 뭐 전국과 좀 맞물려가지고 미중 이 갈등뿐만 아니라 중동 리스크까지 뭐 정치적으로 이용을 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혹시나 하는 이런 상황들이 좀 생겨나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우울하고 답답한 매크로 이야기들을 왜 이렇게 좀 길고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까요? 그러니까 뭐 주식 다 팔고 도망가라. 자, 이 뜻이 아니에요. 이게 절대 아닙니다. 반대요, 오히려 반대. 주가가 지지부진하고 흔들리는 건 LG전자의 내부 펀더멘탈에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라 외부 매크로 환경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니까 세력들이 흔들림에 절대 속아서 물량을 털리면 안 된다라는 걸 머릿속에 좀 새기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악재의 원인이 외부에 있을 때는요, 이 외품이 좀 거치는 순간에 주가는 어떻게 돼요? 다시 제자리로 좀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본 게임에 좀 들어가서 우리 LG전자 주가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고 세력들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차트를 통해서 아주 정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 60분봉 차트 보시면 차트 분석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아주 쉽게 하나씩 좀 짚어드릴게요. 자, 눈을 크게 뜨시고 화면 중간에 그어져 있는 이 두 개의 파란색 가로선을 보시면 자, 아래쪽에 적힌 숫자가 얼마입니까?
17만 7천 원이죠. 그리고 위쪽에 적힌 숫자는 얼마입니까? 25만 5천 원이에요. 자, 이 두 선이 바로 현재 우리 LG전자를 가두고 있는 거대한 박스권의 바닥과 지붕입니다. 바닥과 지붕. 자, 올해 초인 3월과 4월은 보시면 최저 10만 3천 원대, 10만 3천 원대까지 밀렸던 주가가 바닥을 좀 다지면서 올라오다가 5월 중순에 17만 7천 원 부근에서 기가 막히게 하방 경직성을 한번 확보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매크로 악재가 터져서 시장이 좀 무너질 때도 27만 7천 원 라인만 오면 누군가가 엄청난 자금을 태우면서 주가를 떠받쳤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바로 진짜 바닥, 즉 세력들의 강력한 뭡니까? 지선이 되는 거죠. 자, 6월에 보여줬던 전저점 라인 있죠. 그렇죠. 전저점 라인, 지지 라인은 어제 돌파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 바닥권인 세력평단 17만 원대까지 오게 된 겁니다. 자, 왜 여기가 바닥권인가요? 아시다시피 저항 라인을 돌파하면 어떻게 되죠? 저항 라인 돌파하게 되면 지지 라인으로 형성이 되죠. 근데 여기에서 또 한 번 지지가 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마지막 바닥권 17만 7천 원대까지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 아시겠죠? 자, 반대로 17만 원대에서 지지가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쭉 밀리면서 10만 원대까지 초반까지도 밀릴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정말 낮은 확률이에요. 1%도 안 되는 낮은 확률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가인 20만 2천 원은 지금 현재 어떤 자리일까요? 20만 3천 원. 어떤 자리일까요? 자, 박스권 전체로 봤을 때 박스권 구간을 좀 통과를 해서 이제 막 중간 지점에서 올라오고 있는 단기 상승 변곡 가격대죠. 그죠?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박스권, 바닥권 구간에서의 유의미한 상승이 바로 이 차트에서 증명이 된다. 아시겠죠? 지금 현재 상승에 대한 변곡점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아시겠죠? 자, 밑에 거래량 지표와 이것도 지표 한번 보세요. 주가가 17만 7천 원대 부근에 했을 때는 거래량이 바짝 좀 죽어 있다가, 그쵸? 바짝 죽어 있다가 최근에 뭐 20만 원 선을 회복하는 좀 과정에서 간헐적으로 붉은 좀 기둥들, 거래량 기둥들이 솟구치는 게 좀 확인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5일선, 뭐 11선, 20일, 60일 이동평균선 꼬여있던 이 매듭을 좀 풀고 있고 오늘부터 다시 한번 서서히 정배열 초입 단계로 돌아설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격 자체도 현재 그 상황들이 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차트와 마찬가지로 이게 기술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시장의 매크로 악재가 터질 때마다 개인 투자자들은 무서워서 손절을 하거나 지쳐서 물량을 던져냅니다. 세력들은 절대 주가를 급하게 올리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주가를 위아래로 좀 흔들면서 다소 잡음을 만들어내죠. 음봉을 뭐 길게 좀 떨어뜨리기도 하고 상승 모멘텀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윗꼬리를 길게 달고 내려오게 만들면서 개인들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차트의 저점은 어떻습니까? 변동은 심하지만 계속해서 좀 높여가고 있죠. 그렇죠?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죠. 즉 박스권에는 갇혀있지만 전형적인 매집형 우상향 패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세력들은 지금 이 매크로 핑계를 대면서 바닥권에서 아주 편안하게 물량을 계속 받아내고 있는 겁니다. 기술적 분석상으로 LG전자는 조만간 에너지 응축을 끝내고 저 25만 5천 원대 저항선을 돌파하기 위해서 강력한 슈팅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아무리 좀 차트가 이쁘고 세력이 매집을 해도 결국 기업의 주가를 결정하는 종착지는 뭡니까? 실적, 즉 숫자죠. 숫자가 안 나오는 기업은 사지 집단일 수 있지만 숫자가 증명되는 기업은 배신을 하지 않거든요. 자, 우리 LG전자의 체력이 얼마나 단단해졌는지 이 기사를 통해서 확실히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지금의 이 기사 내용 좀 보여드릴 건데, 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 LG전자의 서프라이즈 실적을 좀 기록할 것으로 좀 보이면서 2분기에 서프라이즈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면서 영업이익은 1조 5천억 원으로 전망을 한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죠. 자, 이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률을 좀 비교해 드릴게요. 자, 2분기 연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늘어난 22조 8천억 원입니다. 대형 가전 시장이 정책이라는 우려 속에서 매출이 10%나 늘었어요. 자, 근데 진짜 대박은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 영업이익이 무려 얼마죠? 135.1% 증가한 1조 5천억 원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뭡니까? 바로 컨센서스입니다. 당초 증권사에서 예상하던 LG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9,976억이었어요. 그런데 가전을 좀 잘 파니까 1조 원 언저리는 나오겠지라고 했던 건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그걸 50%나 상회하는 엄청난 폭의 서프라이즈가 한번 나온 겁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도 뭐 이런 역대급 서프라이즈가 없습니다. 물론 뭐 꼼꼼하게 좀 따져봐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 문단 보시면 큰 폭의 실적 서프라이즈 요인은 뭐라고 해요? 관세 환급이라고 하죠. 수익관세 실적액 중 상당 부분을 환급하게 될 것으로 관련 금액은 보수적으로 얼마예요? 약 3천억 원으로 추정한다고 나와 있죠. 자, 솔직하게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 3천억 원은 매달 나오는 돈이 아니라 일회성 이익이 맞습니다.
그래서 폄하하는 전문가들도 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일회성 관세 한급급 3천억을 제외하더라도 순수 영업이익이 1조 얼마요? 2천억 원이라는 소리죠. 그렇죠? 이 역시 시장 컨센서스인 9,900억 원을 가볍게 뛰어넘는 수치예요. 즉, 일회성 호재를 빼고 보더라도 본업에서의 기초체력과 이익 마진율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떻게 돼요? 레벨업이 됐다는 뜻이죠. 레벨업이. 이것 때문에 교보증권에서는 LG전자에 대해 투자 의견을 어떻게 매수로 좀 유지하고 있죠. 목표 주가를 3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35만 원이라는 숫자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2026년 예상 주당 순이익에다가 LG전자의 과거 5개년 평균 PER 20.8배를 그대로 대입을 해서 계산한 플랫하고 보수적인 목표가죠. 그죠? 과거 5년 동안 우리 LG전자는 가전제품 만드는 회사라는 멀티플을 좀 받았어요. 뒤에서 좀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우리 LG전자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율주행, 로봇, AI 인프라 기업으로 체질을 완전히 좀 계산을 하고 있어요. 체질 계산이 완료되면 PER 뭐 20배가 아니라 30배, 뭐 40배를 받아도 무방한데 과거의 가전회사 기준인 20.8배만 적용을 해도 주가가 35만 원이 나와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직전 거래일 주가가 22만 7,500원이었고 현재 60분 방상 이 조정 자리가 20만 원대 초반인데 목표가 35만 원까지의 업사이드가 얼마나 좀 광활하게 열려 있는지 숫자로 직접 확인되실 겁니다. 자, 이제 그럼 왜 증권사에서 난리가 난 건지 우리 LG전자의 껍데기를 완전히 깨 부수는 진짜 핵심 모멘텀도 알아봐야죠. 자, 일단 글로벌 대장주인 엔비디아와의 동맹 스토리를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셔야 왜 세력들이 바닥에서 물량을 안 놓치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준비된 기사들 연속으로 좀 쪼개서 분석해보죠. 자, 먼저 보이시는 엔비디아의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헤드라인 보시면 엔비디아와 AI 협력 나선 LG 경영진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 헌신규 사장 등 미 본사 찾아라고 좀 적혀 있습니다. LG전자의 AI와 IT 서비스를 총괄하는 핵심 경영진들이 지난 22일 미국에 있는 엔비디아 본사를 직접 방문했어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뭐 이거 단순한 뭐 인사치레 방문이 아니라 뭡니까? AI 인프라 그리고 피지컬 AI 등등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만난 거죠. 자, 여기서 피지컬 AI라는 단어에 좀 우리가 좀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되는데 자, 대형 언어 모델처럼 모니터 안에서 움직이는 AI가 아니라 로봇이나 자동차처럼 물리적인 하드웨어 몸체를 가지고 현실 세계에서 인간을 돕는 AI를 뭐라고 하죠? 피지컬 AI라고 하죠. 과거에 젠슨 왕이 향후 AI의 종착지는 로봇과 자율주행 같은 피지컬 AI가 될 거라고 누누이 좀 말해 왔었는데 그 파트너로 한국의 우리 LG전자를 찍은 겁니다. 그 구체적인 실무 내용이 밑에 고스란히 좀 남겨 있어요. 자, 보시면 쭉 내려가지고 내용도 좀 보시면 정말 가슴이 좀 웅장해지실 텐데 자, 서울회동에서 두 수장이 포괄적으로 협력의 좀 밑그림을 그렸다면 이번 만남에서는 사업 실무 단계의 대화가 오갔다고 좀 명시가 되어 있죠. 그렇죠? 이렇게 좀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자, 구광모 회장과 젠슨 왕이 만난 이후에 이제는 실무진들이 모여서 도장을 찍는 단계라는 소리예요. 첫 번째 실무 과제는 로보틱스. 자, 우리 LG전자의 대표적인 가정용 서비스로 뭐가 있죠? 브랜드 바로 클로이가 있죠. 자, 이 클로이 로봇의 엔비디아가 전 세계 로봇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개발한 자체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아이작 그루트 기반의 로봇 플랫폼을 도입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인 상태예요. 검토만 완료된다면 로봇이 인간의 행동을 보고 스스로 합숙을 해서 집안일을 하고 물건을 나르는 초지능형 로봇의 두뇌를 우리 엔비디아가 만들고 그 몸체를 LG전자가 만드는 합작품이 조만간 시장에 출시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모빌리티인데 우리 LG전자의 핵심 미래 먹거리가 바로 전장사업본부의 자율주행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기술이죠. 이 최고의 하드웨어 기술력이 엔비디아가 자랑하는 세계 최고 성능의 자율주행 개발 플랫폼 하이페리온에 되어 있죠. 하이페리온을 통합하는 방안이 심도 있게 좀 거론되었습니다. 전 세계 뭐 완성차 업체들이 자율주행 기능을 좀 넣고 싶을 때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와 LG전자의 보조 시스템 모듈이 통째로 결합한 솔루션을 구매하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B2B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셔야 될 게 맨 밑에 있는 좀 내용인데 우리 LG그룹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초거대 AI 모델이 있죠. 뭡니까? 바로 엑사원이죠. 엑사원. 이 엑사원의 연산 속도를 가속화하고 상용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고성능 이 GPU 칩이 필요한데 엔비디아가 이 GPU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기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엔비디아의 자체 개방형 대규모 언어 모델 네모트론을 공급받아서 LG U+와 LG CNS 등등등 그룹사 전체의 AI 인프라 구축을 고도화하는 논의까지 이어졌어요. 자, 여러분, 지금 전 세계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뭐 H100, B200 칩을 하나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돈을 싸들고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LG전자는 엔비디아 본사에 찾아가서 실무 협상을 하면서 GPU 공급 우선권을 논의를 하고 로봇과 자율주행 플랫폼을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가전제품 팔아서 남는 마진으로 먹고 살던 우리 LG전자가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하드웨어 인프라로 신분 상승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마지막으로 마침표를 찍을 숨겨진 대형 호재 뭡니까? 칠러죠, 칠러. 자, 여러분, 요즘 주식시장에서 AI 다음으로 가장 핫한 섹터가 뭡니까? 전력망과 전력 인프라, 그리고 냉각 시스템이죠. 엔비디아의 고성능 GPU가 가동되는 AI 데이터 센터는 엄청난 열을 뿜어냅니다. 이 열을 제때 식혀주지 않으면 서버가 멈추거나 불이 나기 때문에 대형 냉각 장치인 칠러를 포함한 냉난방 공조가 필수적인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현재 전 세계에서 대형 AI 데이터 센터에 열을 식힐 수 있는 초대형 고효율 칠러 기술을 가진 기업은 정말 손에 꼽습니다. 그중 탑티어가 바로 우리 LG전자예요. 현재 북미의 초대형 빅테크 기업의 AI 데이터 센터에 공급하기 위해서 최종 품질 검증인 이 퀄 테스트가 막바지 단계에 와 있습니다. 하반기 굵직한 모멘텀 대기 중이라는 이런 좀 문구도 보이시죠? 현재 이런 문구도 좀 보이실 텐데 이 테스트가 통과돼서 정식 수주 계약 공시가 금융광동원 전자 공시 시스템에 딱 뜨는 순간에 아까 60분봉 차트에서 보였던 지루한 이 박스권 상단 저항선 25만 원은 단숨에 장대 양봉으로 뚫어버릴 폭발적인 에너지가 터져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물론 연준의 뭐 금리 인상 리스크나 뭐 중동 정쟁에 인한 고유가 고환율 같은 이 매크로 악재들이 시장 전체의 뚜껑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뭐 주가가 하루아침에 급반등하기는 힘든 장세는 맞아요. 앞으로도 주가는 뭐 좀 위아래로 출렁거리면서 자본이 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본질을 보셔야 돼요. 자, 실적은 시장 예상치 50%나 박살내는 역대급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요. 차트상으로도 세력들은 이 물량을 야금야금 받아 먹으면서 이미 우상향 정배열 초입 자리를 좀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 바탕에는 엔비디아와의 로봇 자율주행 실무 협력, 구글과의 차세대 전장 동맹, 그리고 북미 빅테크향 데이터 센터 칠러 수주라는 어마어마한 성장 엔진들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흔들리면서 다소 잡음은 있겠지만 LG전자는 분명 조만간 다시 상승 추세를 강하게 이어갈 만한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 지금 이 박스권, 이 바닥권 구간에서 나오는 세력들의 흔들기에 겁먹고 소중한 물량을 뺏기는 과오를 범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주가가 매크로 이슈로 눌려줄 때마다 지지선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비중을 좀 실을 수 있는 든든한 전략이 현재는 필요한 시점이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 창구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JP모건 세력들의 물량을 또 한번 던지면서 흔들고 있죠. 그렇죠? 14,000주가량 던지면서 또 한번 바닥 구간에서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키움증권, 토스, 이 미래에셋 같은 이 개인 투자들이 어떻게 돼요? 물량을 또 한번 던지고 있죠. 이 흔들림에 맞춰가지고. 근데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박스권 부근에서 매집한 물량을 전부 다 던져낸 겁니까? 아니죠. 전부 다 던져낸 게 아니라 약 매도를 통해서 뭘 하고 있다? 개미털기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오늘 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 개미털기 구간에 당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이 세력들이 개미털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물량들, 바닥권에서 매집했던 물량은 그대로 쥐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다시 한번 자리를 만들면서 주가 올릴 가능성이 매우 커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만 좀 말씀드리면 의문이 한 가지 생기실 것 같아요. 최근에 뭐 박스권 바닥 구간에서 JP 모건이 매수를 했었고 오늘 이 개미털기 과정에서 주가 또 한번 이렇게 다소 흔들리는 것까지는 알겠어. 자, 근데 그 상황을 놓고 본다면 세력이라고 보기에는 이 근거가 다소 좀 부족한데 라는 이 어떤 의문이 한 가지 좀 생기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JP 모건이 도대체 왜 세력인지 제가 그 정체를 좀 밝혀드릴 건데,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는 우리 LG전자 다시 한번 폭등을 위해서 폭등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버튼 하나하나, 남겨주시는 댓글 하나하나가 세력을 이겨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키워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바닥 구간에서부터요. 아시겠죠? 자, 정체를 좀 밝히기 위해선 이전 상승 파동 구간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우리 주가 상승 변곡점이 발생한 시점 언제입니까? 자,
이때죠. 4월 14일. 4월 14일 이전에 60선 라인 골든 크로스 나오면서 돌파 상승 나오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단기동 평균선 5일선, 11선, 21선 정배열이 하는 방향성을 갖게 되면서 연속적인 상승 나오는 그 변곡점이 상승 변곡점이 언제다? 4월 14일이라는 게 확인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4월 14일 날 누가 매수를 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4월 14일로 넘어가서 누가 매수를 했었는지 한번 딱 확인해 봤더니 자, 4월 14일 날 누가 매수를 진행했죠? 자, 보시면 JP 모건, 멜린치가 6만 5천 주, 3만 5천 주가량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맞죠? 자, 얘네 두 창구에서 매수를 진행했고 우리 주가 다시 한번 상승 변곡점을 만들어내고 연속적인 상승 나왔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상승 이후에 이격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세력들이 언제 매도를 합니까? 언제 매도를 하면서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죠? 자, 이때죠. 5월 18일 날 마이너스 10% 음봉 캔들을 떨어뜨리면서 단기적인 조정 만든 구간이 5월 18일입니다. 자, 그래서 5월 18일 날 누가 매도를 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5월 18일 날 누가 매도를 진행했죠? 자, 보시면 JP 모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약 20만 9천 주가량, 멜린치 같은 경우는 약 11만 8천 주가량 매도를 진행했어요. 자, 이 두 창구에서 매도를 진행하면서 하락에 대한 변곡점을 만들어냈고 그 이후에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다가 다시 한번 지지대가 되고 세력들이 매수를 하다 보니까 다시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이 흐름들이 정확하게 좀 보이실 겁니다. 즉 우리 주가를 상승시키고 하락시킨 세력은 어디에 있다? JP모건과 메릴린치에 있다라는 게 확인되실 거예요. 자, 근데 자, 제가 왜 JP모건만 좀 강조를 드리냐? 메릴린치는 계속 제가 언급을 안 드리고 왜 JP모건만 계속 언급을 하냐? 자, 메릴린치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장구 상황. 자, 보시면 하락할 때 매도를 해요. 그리고 상승할 때 매수를 진행합니다. 즉 정확한 방향성을 매수하고 매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방향성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이 매수와 매도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방향성을 보고 매집하는 이 세력은 누구다? JP모건이다. 우리 주가 앞으로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예상하는 이 세력성 창구는 어디다? JP모건이다. 아시겠죠? 이 세력성 창구인 JP모건이 오늘은 또 어떤 움직임을 좀 보여줬다? 오늘 단기적인 물량을 좀 출하하면서 개인들 물량을 털고 있는 이 개미 털기 과정을 좀 보여주고 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 보시면 최근에 들어왔었던 바닥권에서 들어왔었던 58만 주라는 물량은 아직도 꽉 쥐고 가고 있는 상태고 현재는 단기적인 이 물량들 출회를 하면서 개미 털기를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 세력들이 이 앞으로 매집 끝낸 이후에 이 앞으로 어떤 포인트에서 우리 주가를 다시 시원하게 좀 올려줄 거냐? 자, 확인하시려면 이 히든 라인을 좀 보셔야 합니다. 자, 이 히든 라인 같은 경우 다른 차트보다 더 정밀하게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빠르게 타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세력들이 들어왔었던 날짜 확인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쭉 당겨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가 언제죠? 4월 14일이라는 게 확인되실 거예요. JP모건이 매수했던 날짜. 맞죠? 그리고 나서 JP모건이 매도하면서 떠난 날짜가 언제죠? 5월 18일이라는 게 확인되실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력들이 어떤 포인트에서 우리 주가를 다시 시원하게 올릴 것이냐, 그죠?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에서 그 자리가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히든라인 차트에서 어떤 자리가 좀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냐? 자, 보시면 골든 크로스 가 형성이 좀 되어 있어야 되고 여기에서 세력성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시원한 상승 말아 올리죠. 1차 방어 라인 20선을 타고 연속적인 상승 보여줍니다. 자, 그 이후에 상승에 대한 이격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세력들이 뭘 합니까? 매도를 하면서 음봉 캔들 하나 딱 떨어뜨리죠. 자, 음봉 캔들 딱 떨어뜨리면서 뭘 만들죠? 데드 크로스를 만들 준비를 하죠. 그죠? 자, 1차 방어 라인 타고 연속적인 상승이 나오다가 1차 방어 라인을 돌파락시키는 이 데드 크로스를 만드는 자리에서 세력들은 이거 놓치지 않고 뭘 한다? 매도를 하고 음봉 캔들을 떨어뜨린다. 자, 그래서 그 즉시 우리 뭘 한다? 빠르게 매도 포인트를 잡아가야 된다. 세력성 자금이 흐름들을 좀 만들다가 골든크로스 위에 엄청난 자금을 태우면서 매수 포인트가 뜨고 그 이후에 1차 방어라인 타고 가다가 세력들이 매도를 하면서 데드크로스를 만드는 자리에서 뭘 한다? 매도를 잡아간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 LG전자 히든라인 상황에서 지금 자리는 어떨까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 저점이죠. 전 저점 닿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돼요? 한번 리테스트라는 과정이 한번 있었어요. 그죠? 1차 방어 라인, 20선 라인을 리테스트라는 과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려줄 가능성이 높아요. 이 패턴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리고 유의미한 상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2차 방어 라인 60선 라인을 떨어뜨리고 있죠. 지금. 떨어지면서 다시 한번 맞닿는 구간이 충분히 발생하면서 어떻게 돼요? 골든 크로스가 자연스럽게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렇죠? 왜 60선이 현재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20선은 현재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5일선, 11선도 같이 단기동 평선도 같이 버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매크로 환경 때문에 변동은 있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골든 크로스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골든 크로스가 나타나면서 이미 세력성 자금 매집을 하고 있는 상태죠. 골든 크로스가 나타나면서 세력들이 다시 한번 올려주고 여기에서 세력들이 물량을 더 크게 한번 채워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원하게 상승 나오겠죠. 이 앞에 있는 흐름처럼 상승 파동 충분히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왜냐면 자, 우리 주가 아시겠지만 우리 LG전자 매번 저점 라인을 높여가는 상승 추세를 이어갔었어요. 변동은 심하지만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변동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강한 어떻게 돼요? 골든 크로스가 형성이 되겠죠. 그렇죠? 자, 골든 크로스가 형성이 되면서 상승 파동이 나왔을 때 N자형 상승 파동 만들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왜? 제가 말씀드렸죠. 상승 추세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고점을 높여가는 상승 추세잖아요. 그렇죠? 저점을 높여가는 상승 추세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이 나올 때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매수 포인트 뜨게 된다면 바닥 구간 이 아닌 우리는 어디에선 무릎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 정확하게는 지금 현재 저항 라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1차 방어 라인, 2차 방어 라인이기 때문에 이거 돌파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지지 라인으로 형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바닥 구간, 이 발바닥 구간이 아닌 무릎 구간 왔을 때 정확하게 매수를 진행한다. 세력들까지 같이 매수하는 이 상황들 보고 같이 뭘 한다? 매수를 진행한다. 아시겠죠? 그래야 우린 빠르게 평단가를 낮춰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 포인트가 뜨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다 전달 드릴 겁니다. 다 전달 드릴 건데 이 상황에서 한 가지 변수가 발생해요. 제가 타점을 영상을 통해서 전달 드리고 싶어도요. 매수 타점을. 제 영상이 오후 6시에서 7시 정말 늦으면 오후 8시 이후에도 올라가기 때문에 정확한 시점에 실시간으로 전달 드리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리고 심지어 주임들 이 본업 있으시잖아요. 본업. 이 본업 때문이라도 HTS 보시기 매우 힘드실 거예요. 그 조급한 마음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본업에 앞으로 집중하시라고요. 제가 대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드릴 거예요. 차트 상황, 수급 상황, 그리고 이 히든라인 상황까지. 모니터링 하다가 지금이다 하는 찰나에 일단 1차적으로 매수에 대한 맥점 전달 드릴 거고요. 2차적으로 매도에 대한 맥점도 그 이후에 전달 드릴 겁니다. 문자로 빠르게 전달 드릴 거기 때문에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띄워놨어요. 010-8362-654번. 자,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눌러주셨다면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종목명 LG전자라고 문자 하나 딱 남겨두세요. 남겨두시면 제가 이 앞으로는 매수에 대한 맥점, 매도에 대한 맥점 문자로 무료로 전달 드립니다. 무료로 전달드려요. 돈 받는 거 아닙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죠? 구독 버튼.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저희 구독자가 되어주신다면 제가 매수, 매도에 대한 맥점을 무료로 전달드린다. 물론 제가 전달드리는 맥점이 100% 완벽한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최대한 고점에서 매도하실 수 있게, 최대한 저점에서 매수 잡아가실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이 하실 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데 제가 드리는 문자 알림을 제발 늦지 않게 확인만 해주세요. 아시겠지만 이 주가가요 정말 생물처럼 움직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1분이라도 빠르게 타점을 잡아야 계좌의 앞자리가 바뀔 수가 있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정말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히든라인과 외국인 세력 자금을 통해서 어떻게 타점을 잡고 어떤 효과를 좀 봤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공부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벌써 17만 구독자가 넘었는데요. 초반에는 많은 분들이 구독자 되어주시는 걸 꺼려했었어요. 자, 하지만 현재는 주변에 홍보를 잘 해주신 건지 점점 우상향의 형태를 그려가면서 많은 구독자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홍보를 이렇게 잘 해주신 이유는 제가 드린 타점으로 큰 효과를 보셨기 때문이라고 감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기존에 타점을 어떻게 잡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 한번 드려볼 테니까요. 자, 듣고 어떤지 타점에 대해서 평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3월 9일 날에 대한강통신 처음으로 영상 올려드린 이후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고요. 3월 10일 날 우리가 함께 매수를 시작했는데요. 매수에 대한 이유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자, 히든라인 차트에서 보시면 타점 잡기 이전에 과거에 이평선 수렴이 이렇게 되죠. 자, 그 이후에 60선 골든 크로스 돌파 상승이 나오고 2차 방어선인 60선을 매번 지지를 하고 반등이 나와요. 자, 근데 이 반등들이요. 그냥 반등이 아니에요. 세력성 자금이 붙은 반등이에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3월 10일 날
반등 나올 때 세력 자금이 붙었기 때문에 제가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제 말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3월 10일 날 외국계 메이저 세력인 JP모간 세력성 자금이 붙은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 이후엔 1차 방어선인 20선 라인을 쭉 타고 상승 가져오죠. 자, 근데 주가 계속 올라가 주기만 하면 정말 우리가 소원이 없을 텐데 상승이 나오면 뭐가 발생하죠? 자, 바로 이평선 간의 이격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점점 벌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자, 그래서 세력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요. 1차 방어라인 20선을 위협하는 음봉 캔들을 이렇게 만들고 주가를 다시 회귀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날짜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언제죠? 3월 30일. JP 모건이 마찬가지로 자, 다시 한번 이탈을 하면서 데드크로스를 발생시킬 준비를 하죠. 그래서 우린 이때를 놓치지 않고 매도 시기로 잡아야 하는 거예요. 이 히든라인 통해 가지고 패턴을 반복적으로 매수 매도 가져가면 정말 좋은 게요. 심리적으로 안정도 되면서 남들 200%, 300% 가져갈 때 우리는 400%, 500%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주임들과도 400% 이상 상승분을 현재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주가가요, 이 패턴을 계속 반복하기만 할까요? 이렇게 상승 패턴을. 자, 그렇지 않죠. 패턴이 깨지는 순간이 분명 와요. 자,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장기 이평선의 이격이 과하게 상승으로 인해서 벌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자, 이렇게 좀 과하게 벌어진 상태에서 데드크로스가 발생한다면 깊은 조정이 나오고 바닥에서 이평선 수렴이 이렇게 조정이 된 뒤에 다시 골든 크로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 다시 한번 세력성 자금들이 유입이 된다면 골든 크로스 이후에 또 상승 추세에 변곡점이 생기면서 재매수의 기회를 우리가 잡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물론 지금 현재도 우리 주임들 지금 제 영상 보시면서 좀 복잡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구독자가 되어 주시고 저와 함께 같이 타점을 잡아 가시다 보면요, 이만한 타점이 없으실 거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거 보이시죠? NH 투자 대회에서 상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이 효과를 좀 보고 있는 타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해하셨나요? 물론 이해하시기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매수 포인트, 매도 포인트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좀 이해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골든 크로스 이후에 세력성 자금이 유입되면 매수 포인트가 뜨는구나. 그리고 나서 상승 이후에 이격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세력들이 매도를 하면서 음봉 캔들 딱 떨어뜨리고 데드 크로스를 만드는 자리에선 매도 포인트가 뜨는구나. 자, 그래서 이해하시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매수, 매도 포인트 보시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현재 우리 LG전자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매수 포인트 뜰 자리이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매수 포인트가 뜰 자리이기 때문에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딱 이 매수 포인트가 나타나게 된다면 다시 한번 골든크로스 이후에 세력성 자금까지 유입이 되는 이 매수 포인트가 나타나게 된다면 우린 빠르게 매수 포인트 잡고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유의미한 행동을 하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분명 조만간 다시 한번 어떤 이 반등을 좀 나타나면서 보여주면서 상승 파동을 보여줄 수 있는 이 상승 변곡점이 나타날 것이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까지 제 영상 시청해주신 강성 주민들 남아 계실 것 같아요. 강성 주민들께 제 영상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데에 대한 보답으로 큰 상승 나올 이 종목 한 가지 제가 전달 드리면서 영상 끝에 우리 LG전자 상승 나올 수밖에 없는 핵심 포인트도 한 가지 제가 더 준비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핵심 포인트 한 가지 더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심들께 전달드릴 이 종목은 단순한 테마 주간입니다. 현재 완벽한 체질 개선을 맞추고 북미 글로벌 자본의 선택을 받은 핵심 로봇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3분만 집중하시고요. 이 종목 받아가세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과거 우리에게 친숙했던 가전 로봇 중심의 사업을 영위했었습니다. 하지만 경영진의 이 과감한 결단으로 지금은 완벽한 스마트 물류 로봇 기업으로 탈바꿈을 했어요. 현재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이 인건비 절감과 효율을 위해서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도 이 노조 이슈로 인해서 스마트 팩토리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이 소문도 돌고 있죠. 자, 그래서 현재 이 기업 스마트 팩토리의 혈관 역할을 하는 자율주행 물류 로봇 기술력이 이미 글로벌 수준으로 내재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주요 기업들과 연결이 되는 건 저는 시간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미 적자 사업을 정리를 했고요. 이익률이 높은 B2B 사업 구조로 완벽히 전환하면서 현재 실적 턴어라운드의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그래서 현재 이 히든라인 차트 흐름도 매우 안정적입니다. 과거 고점 이후에 충분한 가격 조정을 거쳤고 현재 이 금액대에서 60선 돌파 이후에 견고한 하방 지지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락 리스크는 매우 제한적인 반면에 글로벌 수주 모멘텀이 반영될 경우 상승 룸은 크게 열려 있는 전형적인 저위험 고상승 구간이다. 이 기관과 외국인의 스마트 머니도 유입이 되고 있어요. 미래의 가치가 가격에 전부 반영되기 전에 우리는 이 선취매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 종목명과 최적인 매수 타점, 목표가까지 받으실 분들은 010-8362-6554번 제 개인 번호로 로봇이라고 이렇게 문자만 한 통 남겨두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확인되는 대로 전달 드리겠습니다. 자, 주님들, 기회는 준비된 분들에게만 찾아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제가 전달드리는 종목도요, 우리 구독자님들께는 전부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우리 LG전자 상승 핵심 포인트 한 가지 더 짚어봐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주봉 상황 좀 중요하기 때문에 보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은 이 주봉 상황 살펴봐 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살펴봐 드린 다음에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봉 상황 보시면 굉장히 좀 유의미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차트상으로 어떻죠? 11선은 완벽하게 밑꼬리 달고 지지를 하고 있죠. 즉, 이건 지금 뭐 현재 어떤 패턴을 좀 그리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냐? N자형 상승 파동 패턴을 그리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즉 여기에서 이게 좀 양봉 캔들로 바뀌든 아니면 다음 주 상에서 양봉 캔들을 띄워주든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N자형 상승 파동 충분히 만들어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거래량도 보시면 이전의 흐름도 한번 보세요. 거래량 같은 경우 매도에 대한 거래량이 줄어들 때 상승 변곡점이 발생하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현재도 지금 어떻다? 매도에 대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매도에 대한 거래량이 한 번 더 줄어들든 아니면 다시 한번 매수에 대한 거래량으로 받쳐주든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된다면 N자형 상승 파동을 충분히 만들어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N자 상승 파동 나올 때 어때요? 이미 이 앞에 있는 매물 벽 있죠? 이 물량들만 흡수하면 고점까지는 순식간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 앞에 있는 물량은 이미 흡수를 했기 때문에 윗골이 길게 달았죠. 그렇죠? 근데 몸통 라인 어때요? 매우 적어요. 그러니까 여기 매물벽 자체가 이미 돌파되었기 때문에 올라갈 때 어떻게 나 순식간에 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